우리 이제 대화 상황하고 뭐 해야 되죠? 면접 상황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화 상황하고 면접 상황 이렇게 봤을 때는 다른 거 이제 보고 뭐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제 있는 대화라든가 면접 이런 것들이 하고 있는 어떤 아이고, 빨갛게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한 방식들 있죠. 그 방식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 요 방식들을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대화부터 가장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런 대화 방식들, 요런 것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무조건 남탓만 하고 어? 요렇게 얘기하는 거 딱 봐도 지금 이거 누구야? 이수민이죠. 그렇죠? 딱 봐도 지금 이수민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요런 방식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말하기 방식이다. 요런 것들은 이제 어, 딴 게 아니라 나 말하기 방식을 습득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기억을 바꾸면 어떻게 바꿔야 된다? 내 이야기를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이것도 나 말하기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네가 집중하고서 듣고 있지 않으면 난 기분이 상하고 속상해. 앞으로 내가 말할 때는 내 이야기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무조건 남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가 네가 어떤 A라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때 하거나 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은 어떤 기분이 속상해진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플러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야기 이건 이제 A 행동을 고치거나 아니면은 어떤 A의 행동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표현해야죠. 이건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었던 아니 이전에 배웠었던 2-1-1단원 즉 효과적인 이제 표현 방법 상황에 맞는 말하기 여기에는 이제 상황에 맞는 요청 방법이라든가 부탁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겠죠. 요청하기의 방식 이런 게 등장하게 될 겁니다. 네, 등장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체크해서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학습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대화라고 얘기하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게요. 일단 중요한 거, 둘 이상의 참여자가 존재해야 된다. 의사소통 행위다. 타인과 의사소통하면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이 자아개념은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 자아개념은 어떤 대화를 토대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또한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 감정, 요구 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서서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거의 유사해요. 1단원에서 배운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지닌 사람이야말로 어떤 타인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개방적이고 어떤 우호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아 개념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나 태도를 뜻해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이 되는데, 여기 있는 자아 개념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면 상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그 평가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아 개념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은 자아 개념이 높은 사람과 자아 개념이 낮은 사람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긍정적이고 수용적이고 우호적이고 개방적 의사소통이다. 부정적이고 굉장히 방어적이고 공격적이고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뜬다라는 거. 요거 이번 개념 이게 서로 대립하는 방향에 존재한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런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대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적절한 자아 개념을 형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 점차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화 방법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자아 개념이 낮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에 대한 기대도 별로 없고요.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이제 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서 너를 상대하고 너를 상대한다는 것은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로 나아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와 너의 관계가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기게 돼요. 그렇게 타인과 대화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으로 자신감이 없고 대화 자체를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자신이 왜 그런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그러니까 좀 뭐랄까 이게 자아 개념이 낮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서 일반적인 사양에서 그냥 조용한 사람을 디스하는 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필요한 자리에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내가 할 말을 해야 할 말을 정확히 전달하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평소에 조용하게 지내는 사람을 가지고서 뭐라 하거나 욕하는 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말과 어떤 필요한 자리에서 필요한 경우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타인이 나를 완벽하게 알기가 어려우므로 나에 대한 타인의 행동이나 반응에는 그 사람의 편견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고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친밀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상대방의 관계에 따라 자기를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방의 관계에 따라 자기 의견을, 감정을 적절하게 드러내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어떤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눠가지고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어떤 친밀도에 따라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사실 수준, 의견 수준, 감정 수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친밀하다라고 느낀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때요? 와, 나 성 긋네? 이런 느낌이 들고요. 또한 의견 수준. 나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단순하게 의견 수준만 얘기해도 내 기분을 전혀 배려하지 않네.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굉장한 친밀 관계에 놓여져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친밀하지 않아. 사실 수준 정도의 대화하면 되는데, 감정 수준. 그래? 너 그 영화 좋아한다고? 나도 그 영화 좋아해. 우리 사귈까? 이런 거 돼요. 이런 거 안 되겠죠? 정확하게 이렇게 어떤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면서 점차 감정을 드러내는 의사소통하면서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면서 듣는 거죠. 또한 공감적 듣기는 상대방의 말을 분석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집중하기, 정리하기, 반영하기 있습니다. 집중하기는 뭐예요? 그래? 정말? 그래서 맞아. 그랬구나. 하는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여주고요. 여기에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과 준언어적 표현이 필요합니다. 요거 빼놓고는 그냥 막 얘기하면 안 돼요. 대충 영혼 없이 그래 정말 그러면 이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격려하기입니다. 더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대화하는 중에 상대방이 침묵하더라도 차분하게 기다려주고 이해하며 격려하며 듣는 거예요. 반응하며 듣고요. 반응, 기다림, 이해, 격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영하기.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공감대 듣기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 반영하기가 있어요. 반영하기. 바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다시 요약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네 얘기가 하는 것에 어떤 정의를 내려보자면은 너는 결국 이 수업을 듣기 싫다는 얘기잖아. 맞지? 이런 식으로 대리를 해주는 거예요. 다음 볼게요. 갈등 상황에서입니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갈등 상황에서요. 갈등 상황에서 어떤 갈등이 진짜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근데 이렇게 생각이 다르거나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만들고 섭섭하게 하더라도 문제 해결과 관계 개선하려면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감정적인 이야기를 할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거나 피해버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의사소통의 방법이자 대화를 토대로 인간과 인간이 유대되고 친밀감을 지속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인간관계의 형성 유지 발전의 수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대화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적에 갈등을 잘 표현해서 갈등을 해결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발화기 방식이 있어요. 전달법이라는 거.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바람에 집중하여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건, 감정, 기대로 메시지를 구성하여 전달하므로 감정이 증폭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일반적으로 나 전달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최소화할 수 있게 돼요. 요런 장점이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본다? 네가 체육복을 빌려고 제때 빌려주지 않아서 사건을 얘기하죠. 그렇게 혼나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 그래서 앞으로 내 물건을 빌려가면 바로 돌려주면 좋겠어. 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건, 감정, 기대, 이 세 가지 순서 꼭 기억해 두자라는 거죠. 알겠죠? 자아 개념 및 대화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세요. 요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발표.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고? 좀 떨려서 하는데 칭찬해줬죠. 결국 칭찬인데도 불구하고 뭐 한다 이거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음, 어때요?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리고 음, 안녕, 오늘 전화 온 김영석이라. 난 이윤지야. 궁금한 데 있으면 알려줘. 아, 혹시 체육복 어디서 사야 해? 나 내일 체육이 들었는데 아직 사지 못해서. 학교 앞 보람 문구점에 살 수 있어. 고마워. 어때요? 굉장히. 처음 보는 사이에서 뭐 합니까? 딱 뭐만 전달해요, 여기서? 사실 수준만 전달하죠. 오늘 저는 처음 본 사이죠. 점심시간 복도에서입니다. 선배님, 하이. 응, 안녕. 수업 가는 길이구나. 빨리 정했니? 아니요. 의견이 나뉘어서요. 이렇게 돼서요. 무슨 일 있니?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 친밀한 사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요거는 지금 이제 의견 수준만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윤지, what happened? nothing. 힘도 없네. 사실 yesterday 좀 다퉜어. 동생, fucking shit. 근데 오히려 적반 하장. so poor 대 역시 I love you, thank you 얘기하죠. 어때요?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표현 방식들은 좀 어때요? 어떤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의견 수준을 넘어서서, 의견 수준을 넘어서서 어떤 감정 수준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 확인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음, 다음 볼게요. 승희가 아버지와 나눈 대화래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 방식을 한번 실현해 보세요. 혼자 책상에 앉아 공부하던 승희 잠시 머리를 식히려 핸드폰을 펼친다. 이런 경우 되게 많겠죠. 여러분들 실제로도. Hey, there's a call. You read what? 아까 다녔어요? 이 책은 제가 계속 공부하다가 잠시 머리를 식히. 너 중간고사 끝나고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 이제부터 좋은 모습 보여준다고 하지 않았니? 아니 아빠는 집에 오자마자 할 말이 그 말밖에 없어요. 뭐라고?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지금 너한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니? 네가 노력할 때는 지켜봐달라 했잖아.
걱정은 했지만 내 자식이 믿어달라니 더 이상 아무 말 않고 기다렸다. 그런데 이렇게 실망스럽게 행동하고서는 뭘 잘했다고 큰 소리니? 내가 너 괴롭히려고 이러는 거야? 공부하라고 야단치는 내 마음을 듣니? 세상을 너보다 먼저 살아보니 학생 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Yeah. Oh. Oh. Yeah. 이렇다는 거죠. 갈등이 심화되는 이유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아버지 어때요? 말 제대로 안 듣고요. 딸의 행동을 비난만 하고 있죠. 승희도 어때요? 한 행동, 아버지의 행동만 비난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서로 탓한다, 탓만 하고 전혀 공감하면서 듣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감하며 듣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활한 의사소통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기억은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아빠는 집에 오자마자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저기 죄송한데요. 갑자기 제 말 끊고서 공부 열심히 안 했다고 나무라시기만 하면은 그 좀 너무 속상하고 좀 힘들거든요. 혹시 제 얘기를 좀 차분하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니은 부분은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저기 죄송한데 제가 행동하는 것에도 나름 사조가 임해있거든요. 아버지께서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화만 내시면 좀 기분이 좀 상합니다. 제 이야기를 좀 천천히 좀 들어줬으면 안 되세요? 풀리지도 않은 지금 회사는 이래놓고 뭘 믿어달라는 거야? 아, 이건 네 말대로 어제 사서 아주 깨끗한 거구나. 내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화를 낼 거야. 야, 승희야.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네, 이를 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면접 과정이죠. 솔직히 요거는요, 뭐 이것저것 처음 촬영했을 때 솔직히 막 이것저것 많이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다시 한번 보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일단 면접하면 다 알아요. 일단 면접. 저는 우리 학교의 다양한 행사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기 때문에 이를 생생하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에 와서 성적이 많이 올랐기에 저희 성공사를 사람들에게 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학생 활동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 학교의 우수한 점을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뽑을 것 같아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홍보 도움이라는 거예요. 홍보 도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측면에서 중요할 때 청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 포인트들 때문에 얘가 뽑힐 것 같다라고 뭐 교과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같은 대화는 대화인데 면접이라는 거는 어떤 점이 크게 다릅니까? 면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공적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 말하기죠. 거기에 맞는 말하기 방식을 택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단체 가입, 심사, 입시, 취업 등 선발을 위한 평가 상황에서 면접관 질문에 면접 대상자가 답변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대화가 아닌 공적 대화이므로 면접자와 면접 대상자 모두 격식을 갖춘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면접에서 면접자의 질문 의도하기. 그러니까 이제 면접을 볼 때 면접자의 이제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 의도 파, 답변 전략 세우기. 답변 전략 세우기는 내용 측면에서 질문 내용별 답변 전략이 있고요. 답변 내용별 답변 전략이 있어요. 형식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두 가지씩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결론을 내세우고 간단한 결론과 이에 따른 근거를 이야기하는 방식이 좋다는 거예요. 일단 처음 부분부터 면접 대상자가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질문자의 의도를 추론하여 효과적으로 답변해야 된다. 내용 파악 중요하죠. 의도 추론 중요하죠. 면접관은 질문을 통하여 면접 대상자가 가진 능력뿐만 아니라 뭐도 파악하려고 한다. 인성과 잠재력도 파악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이해해서 안 된다. 그리고 면접 대상자는 면접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는데 질문의 내용과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여 답변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답변 전략 볼게요. 두 가지 있죠. 내용 측면과 형식 측면이 있습니다. 내용 측면에서는 질문별로 어떤 식으로 답변할 거냐 이거예요.
약점을 묻거나 질문하는 답변은 어떤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어떤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지를 잘 봐주세요. 이런 것들 솔직하게 말하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노력했는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죠. 그리고 여기에는 세 번째, 구체적인 경험까지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역량이나 전문성이에요. 이것 또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냐면요. 구체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드러내면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드러내야 돼요. 괜히 거짓말 했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묻는 이런 것들은 어떤 해결력 그리고 창의성 인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 협동식 열정, 솔선수범 등의 인성이 좋습니다. 라는 거죠. 음, 답변 내용별 전략입니다. 답변 내용별. 면접관이 요구하는 답변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올해 출시한 상품은 무엇입니까? 처럼 사실에 해당될 때는 객관적인 정보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는 뭐뭐인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은 지양해야 돼요. 뭐뭐입니다. 얘기하고 대략, 아마 이런 표현들 없애야 돼요. 그렇다고 의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뭐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서는 단정적으로 딱 끊어줘야 돼요.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유나 근거 얘기하는 거. 그리고 형식 측면에서는 두 가지씩 결론부터 말하기, 사례를 제시하려고 말하기. 왜냐 사례를 제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의 경력이 부각되는 거예요. 표현 측면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아까 전에 앞부분과 겹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운동용품 개발자를 모집한대요. 조건들을 봅시다. 폭넓은 이해와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협력 업체뿐 아니라 동료 및 상사와의 원만한 관계, 고품질의 운동용품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 개발자를 모집하는 건 판매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문성을 요구하고요. 두 번째, 어떤 포용력 있는 인간성을 강조하죠. 전문성과 인간성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면접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운동용품에 관한 두 분의 전문적인 견해를 잘 들어보았습니다. 두 분 다 우리 회사에 필요한 역량을 잘 갖추었군요. 근데 만약 상사가 운동용품과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을 만약에 업무를 지시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뭐예요? 상사와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냐? 이거는 인간성에서도 사회성 얘기하는 거겠죠. 어떤 원만한 관계. 이거는 사회성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박수찬 씨는 어떻게 돼요? 회사의 이익에 반한 일이라면 아무리 상사의 지시라도 결코 따르지 않겠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잘못된 답변은 아니지만 노력 없이 무조건 따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적절한 태도는 되지 못한다 이거예요. 최진범 씨는 어떻습니까? 고민해 본 후에 동료나 선배들에게 이 업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겠대요. 왜냐하면은 조직의 화합을 해치면서 그 지시에 대응하는 방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대응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만한 인간관계도 무척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질문들을 잘 파악하고 있죠? 그쵸? 이런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박수찬, 최진범 씨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박찬 씨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높은 업체이십니다. 이거 어때요? 맞춤법 틀린 거죠? 높임 표현 틀리 쓴 거고요. 또한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러므로로 바꿔야 되고 이런 거 시험 문제 잘 나오겠죠? 그러므로 이런 거 바꿔야 되고요. 일과 관련하지 않은 그러므로 일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지시하는 상사는 않을 것입니다. 않고 이렇게 바꿔 쓰는 게 적절합니다. 호응 관계를 이루겠죠.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요. 또한 대학 입시 면접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보겠죠. 이동건 학생의 면접을 치르고 있다. 179번 이동건 자리에 앉아서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동기에 대해서 묻고 있고
깨달은 점 묻고 있어요. 깨달은 점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그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장점과 단점 파트 봐볼게요. 장점과 단점 파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성격이 불같아서 누구나 약점 하나씩은 있는 범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어때요? 요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알고 고치려고 노력한 부분들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쵸? 네,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한 요런 것들 마지막 파트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채워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면접할 때는 이제 내용별로, 형식별로 어떤 식의 전략을 취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해요. 교과서 보면서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